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간유리 음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가 보면 간유리 음영이 폐암의 징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간유리 음영이라는 얘기를 듣고 폐암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암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건강검진 목적으로 이제 CT를 촬영했을 때 간유리 음영이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데, 건강검진에서 찍는 저설량 CT라고 하는 거는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려고 찍은 CT거든요. 그 경우는 사실은 해상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간유리 음영이다 또는 또는 다른 병이다라는 것을 진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와서는 방사선 양을 조금 더 줘서 제대로 찍는 CT를 통해서 해상도를 높여서 찍어야만 정확하게 폐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명이 아니에요. CT에서 볼 때 뿌옇게 보이는 영상을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거지 진단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유리 음영 중에는 염증 같은 게 더 많아요. 암보다는. 염증이라고 하는 것도 결핵도 있을 수가 있고 폐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염증을 앓고 난 어떤 상처, 그냥 섬유화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일부분이 폐암으로 보이는 간유리 음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간유리 음영이 폐암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했던 거는, 많은 간유리 음영 중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간유리 음영을 수술한 경우에 대부분이 폐암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래 오시기 전에 뭘 찾아보고 간유리 음영인데 진료 전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오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한번 찍어봤을 때 간유리 음영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폐암이다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CT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저설량 CT가 아닌 일반 CT를 찍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각도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T는 이렇게 단면을 보는 거지만, 이렇게 횡으로도 찍고 종으로도 이제 잘라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암이 의심되는지 염증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번 찍어본 간유리 음영이 아니라 3개월 단위라든지 조금 더 짧게 한 달 이후에 찍는다든지 해서 암이 의심되는 간유리 음영일 때 걱정을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폐암이 절대로 아니다. 염증이라든지 어떤 폐 상처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다 간유리 음영이고, 많은 간유리 음영을 다 배제하고 나서 암이 의심되는 간유리 음영인 경우에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이 진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이 저설량 CT거든요. 저설량 CT인데 보시면 조금 뿌옇게 그냥 보이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 CT거든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야만 어떤 간유리 음영이라든지 다른 그 염증하고 그 폐암하고를 구별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해서 찍는 저설량 CT보다는 일반 CT로 찍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간유리 음영이 폐암으로 밝혀진 경우인데, 부분 고형 간유리 음영이라고 해서 뿌옇게 보이는 거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까지 같이 있는 경우는 그냥 순수 간유리 음영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조그만한 간유리 음영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횡으로 자른 거고요. 사진을 보시면 종으로 잘랐을 때 요 나타나는 소견이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CT에서 보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잘라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암이 의심되는지 또는 염증에 가까운지 또는 일반적인 임파선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카타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봐서 이게 염증인지 임파선인지 폐암인지를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폐암인 경우인데, 순수 간유리 음영이 왼쪽 위에, 그러니까 환자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로 잘라봤을 때 저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게 있고, 이제 세로로 보면 이렇게 앞쪽에 나타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화살표에 있지만 저기가 희미하긴 하지만 뿌옇게 나타난 부분이 보였어요. 근데 외래에 왔는데 간유리 음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서 찍어봤더니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증상은 없는 염증이 간유리 음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아직 수술을 안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외부 병원에서 한 달 간격으로 이 사진을 찍어서 CT를 항생제까지 먹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부분 고형 간유리 음영이 의심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저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분 고형 간유리 음영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 횡격막 밑에 조그마한 간유리 음영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모양이 동그랗게 모양이 특정되지 않는 간유리 음영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횡격막 바로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거는 암이라기보다는 다른 흔적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여기 사진까지도 보시면 요거는 암이 의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진한데 이 경과 관찰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고 염증이 호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간유리 음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결절에 가까운데, 모양이 사실은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약간 각이 져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영상의학과하고 상의했을 때는 암이 의심된다기보다는 폐 안에 있는 임파선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사실은 간유리 음영, 부분 고형 간유리 음영 같다고 해서 외부 병원에서 온 환자분인데, 다시 한번 찍어봤더니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염증이었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간유리 음영이라고 얘기할 만한 병변이거든요. 다음 사진 주시면 이게 한 달 후에 찍었더니 이렇게 뿌옇게 조금 넓어졌지만 달라졌거든요. 이거는 암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찍었더니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간유리 음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여러가지 봤던 거랑 조금 구분이 되실 텐데,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환자의 왼쪽 위쪽에 보이는 건데, 요거는 동그랗게 보이면서 뭔가 모양이 일정하게 보이는 경우는 사실 이건 암이 의심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세워서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앞으로 봤을 때도 모양이 일정한 동그란 모양이 보일 때는 이제 암이 의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의 오른쪽 아래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제 아래쪽에 폐 끝에 연에서 이렇게 희미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딱 봐도 제가 볼 때는 암이 아닌
염증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찍어봤을 때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이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는 이거는 절대로 암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암이 아닌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선생님하고 호흡기내과든 흉부외과 선생님들하고 이게 암이 의심되는 간유리 음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암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를 봐야만 암이라고 하는 거지, 영상으로는 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추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래 왔을 때 정말 며칠간 잠을 못 잤다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상의한 후에 그때부터 걱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